안녕하십니까. 법선 나은서입니다. 오늘은 사주 실관을 할 텐데요. 제가 챗 GPT를 활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챗 GPT를 통해서 사주를 감명한다고 해요. 그래서 챗 GPT를 했을 때 믿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검증을 영상으로 다 남겨드리고 싶어요. 또 마침 오늘 사주를 의뢰하신 분이 계셔서 양해를 구하고, 뭐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전화로 제가 받은 손님인데 저도 그분 얼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분 그냥 사주에서 사주 명리학적으로 그냥 풀고 얼굴도 안 보고. 근데 제일 제가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두려웠던 게 뭐냐면 꼭 시험 보는 기분 같아요. 시험. 그 사람 얼굴도 안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감정을 해서 보내줘야 되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뭐 메일로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나가서 카톡으로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보내요. 어떻게 보내냐면 이런 식으로 사주를 한 두 페이지 또는 좀 길게 보면 한 세 페이지까지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죠. 파일로, PDF 파일로 이렇게 보내주는데 저기 최근에는 이제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옛날 보면은 지금 꽤 있잖아요. 다 한 건 아닌데 가끔 손님들도 오케이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한 경우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분이 원하는 바를 사주 상담을 해드리곤 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제가 종이로 PDF 파일로 만들어서 파일로 카톡으로 보내주는 방법, 그 다음에 더 원하면 영상으로 편집해서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내용을 제가 컨텐츠를 AI로 만들게끔 컨텐츠를 제가 만들 거예요. 내용을 만들어서 그거를 AI가 대신 제작해서 그거를 만들어서 링크를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점이 좋냐면 가끔 사주를 이제 또 시간이 다 잊어먹잖아요. 근데 그러면 옛날에 내가 봤던 걸 다시 클릭해서 보면 다시 그 내용을 복습하니까 굳이 다시 사주를 보지 않아도 되죠.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요즘 젊은 분들이 챗 GPT를 통해서 사주를 많이 본다고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챗 GPT가 얼마나 정확도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챗 GPT도 저는 유료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주 명리학 강의 교정 한 2,500페이지 되는데 그 책을 교정하면서 그 내용을 여기다가 입력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주풀이가 있잖아요. 이 사주풀이가 있는데 이 사주풀이도 자꾸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사주풀이 카테고리에다가 이 프로젝트에다가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한번 제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제 사주는 여기다가 메모리에다 저장하라고 하면 저장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제 사주를 불러볼까요? 나승성님의 사주를 알고 있니?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장을 해두면 제가 나중에 뭐 상담원 또 들어올 때 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66년 6월 19일. 근데 양력은 틀려요. 8월 5일인데 내일 30으로 돼 있는데 8월 5일입니다. 병호, 을미, 병신, 경인 요거 맞아요. 대운은 일대운이고요. 현재 이민대운 61대에 해당하고 있다. 이렇게 쭉 있죠. 자, 이거는 제가 저장하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분 거는 저장이 안 돼 있는데, 왜냐하면 제 거 갖고 해보니까 많이 오류가 있어서 했던 건데, 한번 그러면은 자, 또 해볼게요. 그동안 사주를 물어보신 분을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이게 만세력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챗 GPT가 만세력을 뽑을 수 있을까? 의문이 되죠. 한번 가능한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글씨가 조그만하게 되어 있는데 91년 어떻게 키우죠 이게? 여러분 97년 3월 24일 2시 40분이네요. 자, 여기다가 해보겠습니다.
일단 만들어 놓고요. 양력 1997년 3월 24일 여자분 2시 40분 새벽 2시 40분 여자 사주 명조를 뽑아줄게요. 그래요. 여자 사주 명조를 만들어줘. 사주 명식이라고 해요. 사주 명식을 만들어줘.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맞지 않으면 출발점이 틀리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맞아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시간 걸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주 명조를 도대체 어떻게 본다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 명조를 이렇게 여기다가 명식을 만세력을 뽑아달라면 안 되고, 만세력 어플에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여기다가 그림 파일로 덧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나왔습니다. 3월 24일 2시 4분 여자의 정확한 사주 명식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정축, 계묘, 개해. 벌써 틀렸죠 이게. 자,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축, 계묘, 개해, 을축이에요. 시도 정축이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운을 볼까요? 대운. 대운은 없네요. 한번 여기다 쳐볼까요? 대운은 해볼까요? 대운은 그래서 왜 이거 제가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만세력을 보고 이게 챗GPT를 활용해서 사주를 보는데 얼마나 이 오류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라고 제가 뭐 이렇게 이 챗GPT하고 사전에 뭐 짜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보세요. 여자분인데 정축이기 때문에 순행은 맞아요. 여자 음간이 음간이기 때문에 순행이 맞다. 대운이 과연 몇 세부터 시작할까? 만 3세, 3.25세인데 3세부터 시작했다고 하네요. 자, 보면은 갑진을사 병호, 이건 맞네요. 자, 이거는 보통 틀리던데 이거 맞네요. 이제 여기 사인데 여기는 이제 3.25라니까 뭐 이 정도는 봐준다 하더라도 갑진을사 병호, 이거는 맞네요. 그렇지만 아까 일주가 틀렸어요. 을축 정축인데 이게 틀렸어요. 자, 그런 의미로 하나만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분 거 91년 7월 19일 20시에요. 자, 이걸 한번 그대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양력 1991년 7월 19일 20시 여자분의 사주를 뽑아줘. 이렇게 해볼게요. 자, 생각하고 있죠? 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리서 갖다 놓을게요, 여러분. 자, 신미, 을미, 경인, 병술. 91년생이면은 제 첫째 딸 띠네요. 뭐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금 누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갖고는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없어요. 전혀 인적사항이 나와 있지 않죠.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개인정보 뭐예요? 이름, 그 다음에 뭐 주민등록번호, 사는 곳, 뭐 직업이 뭐고, 학교가 어디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것만 갖고는 알 수가 없죠. 그냥 91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죠.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자기 것도 몰라요. 자기가 언제 이것만 갖고 신미, 을미, 경인, 사주 자기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태어난 거 보면 신미 맞죠? 근데 무미라고 했어요. 무미. 을미인데 무미. 경인인데 무자. 임술. 엉터리죠. 명식을 잘못 뽑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엉터리다. 이것까지만 할게요. 제가 자료를 몇 개도 주문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 관계상. 그러면 자, 다 틀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은 명식에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럼 제가 이제 이 명식을 갖고 와서 이거를 여기다 그림에다가 입력을 해요. 그러니까 파일을 덧붙이고, 자, 이 사주의 명식을 분석해 줘. 이렇게 해 볼게요. 자, 특히 오행과 대운을 분석해 줘. 대운을 분석해 줘. 이렇게 해 볼게요. 자, 이 사주 그림을 줬는데 이 그림을 OCR로 얼마나 본인이 읽을 수 있는지 볼게요. 그림 파일인데, 자, 보시면 59세 여자분인데, 자, 볼까요? 오늘 감정해달라고 보내주신 분이에요. 자, 정미 옆에 놓고 볼까요? 자, 정미, 계묘, 경진, 병자. 이거 맞네요. 이거 맞고 인식을 하네요. 그림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연주 정화에게 진토, 정미, 계묘, 경진, 병자. 맞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일주가 경금이라는 거 이렇게 하고요. 오행 분석을 보면은 금이 하나, 수가 자수하고 개수가 있으니까 두 개죠. 그 다음에 목이 하나, 화가 정화병화 두 개, 그 다음에 미토진토, 토가 두 개. 그러면 다 합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맞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맞습니다. 자, 오행의 일간이 금일간이다. 금일간. 자, 이게 신약하냐 신강하냐라고 했는데 강하지 않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묘월에 2월 달에 경금이기 때문에 이게 신유술월에 태어났으면 등령을 했는데 봄에 태어난 금이기 때문에 제철에 태어나지 않아서 등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지가 경금이 금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강하지 않아요. 득지를 토생금으로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다지 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생해주는 금이라든가 뭐가 있어요. 토가 있어야 되는데 약하죠. 토가 여기에 있긴 하지만 여기에 뭐냐면 화극금 이렇게, 그 다음에 개수 금생수로 식상하기 때문에 이분은 좀 신약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하지 않다, 신약 기질이다. 그 다음에 수는 좀 많다. 왜 많으냐면 이분 입장에서 신자진 수국을 이루잖아요. 그 다음에 개수가 이 진토수와 자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수가 굉장히 기운이 강합니다. 목은 모목이 개수를 받아서 왕성다. 수생목을 받아서 목이 왕성하죠. 묘가 있는데 해묘미 목국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하고, 화는 두 개가 있는데 뿌리가 미토 속에 정화가 있죠. 그래서 정화가 약간 힘은 있고, 그 다음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화가 약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여기 보면 화가 있으나 제대로 힘을 쓰기 어렵다는 것은 이제 개수가 이 전개충 해가지고 개수가 정화를 꺼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병화는 뭐예요? 밑에 자수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없죠. 그래서 힘이 좀 약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토는 자, 미토와 진토 두 개가 있다. 그 다음에 개수 자수가 토를 계속 극함으로 수가 극하진 않죠. 토국수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제 힘을 발휘하기 힘들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명식은 수와 목이 강하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대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운. 자, 여기는 이제 대운이 있네요. 한번 볼까요? 자, 대운을 보면
육대운이죠. 자, 육대운 이것도 맞았어요. 이제 이거 인식을 시키니까 그림으로 16세 갑진. 틀렸네 이건 또. 그쵸? 6세가 갑진이에요. 갑진. 16세가 을사고 26세가 병호. 이게 또 착오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수정해 주겠습니다. 틀렸으니까. 자, 대우는 6세 갑진이고 16세 을사임. 다시 배열해줘. 이렇게 할게요. 갑진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56세. 이제 맞아요.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아래 한글로 해가지고 이렇게 PDF 파일로 변환하면 오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 PDF 파일을 만들어서 이거를 명령을 이렇게 주면은 좀 더 인식률이 좋은데 오늘은 보니까 이걸 잘 인식하긴 하는데 그래도 오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돼. 이게 틀려버리면 사주가 다 틀려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틀린 거 갖고 사주를 풀이해 주는데 그걸 갖고 맞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다음에 대우는 이렇게 흘렀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짧게 해야 되겠네요. 이거를 작게 하고 이걸 띄워놔야 될 것 같아요. 옆에다가 항상 이렇게 해놓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거 끄고 자, 이거를 챗 GPT를 좀 줄일게요. 양을. 자, 여기서 대운 됐죠. 그러면은 자, 격국을 한번 따져볼까요? 격국은 어떻게 되는데? 격국은 뭔데? 자, 여기서 격국을 뭘로 볼 거냐? 자, 원래는 이 월지에 묘갑을 여기 지장간에 갑목과 을목이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 이 묘에 지장간에 갑목과 을목이 있죠. 그래서 갑목과 을목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냐 하는데 투출되어 있지 않아요. 투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투출된 거를 우리가 격으로 보는데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경금과 묘 입장 뭐예요? 이거는 재성이죠. 재성.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 묘목은 정제예요.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제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자, 이 격국은 정제국인데 한번 분석해 볼게요. 격국은 뭔데? 한번 명령 내려보겠습니다. 자, 격국의 판정은 월지를 기준으로 한다. 자, 편제격으로 했는데 편제가 아니에요. 묘는 재성인데 정제란 말이죠. 경금 입장에서는. 그 다음 여기서 또 틀린 게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가족관계라든가 재물을 보려면 뭐예요? 재성을 봐야 되고 여자 사주에서 남편을 보려면 관성을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공부를 보려면 인성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끼, 재능, 뭔가 표현력, 음식 솜씨 뭐 이런 걸 보려면 또 식상을 봐야 된단 말이죠. 말을 얼마나 잘하냐 이런 거.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자, 이거를 십성이라고 하는데 자, 십성을 볼게요. 자, 경금일주를 기준으로 이 사주의 천간과 지지의 십성을 분석해줘. 구체적으로 명령을 다 내려야 돼요. 명령을 안 내리면 얘가 사주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챗 GPT는 뭐다? 아는 만큼 아는 만큼 대화를 하고 아는 만큼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같은 것은 비겁, 극하는 것은 재성, 극당하는 것은 화.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 그다음 내가 생하는 것은 식상, 나를 생해주는 건 토다, 인성이다 그 말이에요. 음양이 같으면 편, 음양이 다르면 정, 그런 말이죠. 자, 정화. 경금에게 있어 정화는 화극금하기 때문에 정관이에요. 틀렸죠. 음양이 다르잖아요. 경금은 양이고 정화는 음화란 말이죠. 그래서 정관이라 편관이다 그랬죠. 이게 말이 틀린 거예요, 얘가. 분명히 자기는 요 위에서 음양이 같은 음양은 편이라고 하고 다른 음양은 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음화, 정화는 음화고 경금은 양금이라고 했으면 음양이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정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 편관이 나왔단 말이죠.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다 제가 다시 이야기해야 돼요. 자, 정화는 정관이 맞고 음양이 이유를 써줄까요? 음양이 다름으로 정관이 맞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뭐가 있나? 그 다음에 올강 개수는 식신이 아니죠. 식신이 아니라 상관이죠. 개수는 음관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다 이렇게 틀리면 안 되는데 개수는 음양이 다름으로 상관이 맞고 그 다음에 병화가 편관이거든요. 시간의 편관은 상관, 편관. 뭐예요 이거? 음양이 같고 그러니까 편관. 여기 또 정화를 정관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지지 볼게요. 자, 지지는 자수는 우리가 체에서는 양인데 용에서는 음을 쓴다고 했어요. 음이 뭐야? 금생수인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뭐다? 상관이 되는 거죠. 미토는 토생금인데 얘가 음토죠. 축토와 미토가 그러니까 정인이 되는 거예요. 음과 여기는 미가 음의 토, 경금은 양의 금이기 때문에 토생금인데 음양이 달라서 정인이다. 그래서 정인이 맞네요. 여기는 그 다음에 월지 묘목은 정제죠. 정제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일지 진토는 양의 토예요. 그래서 토생금이기 때문에 편인이 맞습니다. 자, 여기다 이거 틀렸네요. 이게 편인이다. 여기는 편인. 자, 진토는 편이라고 했고 여기는 정인이라고 해놓고 밑에서는 편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얘가 이제 이걸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엄청 교육시켰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불확실해요. 시 자수는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죠. 상관. 식신이 아니고 이건 상관이라고 해야 돼요. 자, 자수는 용으로는 음이기 때문에 음양이 달라서 상관이 맞음. 자, 이렇게 해서 사주 명조를 대운, 그 다음에 오행, 분석, 격국, 격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줘. 십성, 오행 분석, 십성이라고 또 해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분석을 할 거예요. 십성, 격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줘. 이렇게 명령을 내리겠어요. 이제 지금까지 논의된 거, 틀린 거, 오류된 거를 싹 바로 잡아주겠죠. 자, 정미, 계묘, 경진, 병자, 여자분이고 일간은 경금이 되고 여성 정민녀는 역행하고 6세 갑진부터 시작해서 현재 59세니까 기유대운에 와 있습니다. 기유대운에. 그래서 56세 현재 기유대운에 와 있다. 여기까지. 자, 이걸 다 잡아줘야 돼요. 오행의 분포, 십성, 뭐 이런 거를 격국 이런 걸 다 잡아주고 다 잡아줘야 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빼먹은 게 있어요. 자, 오행 배치는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제다신야가 한 거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뭐야 이분이 용신이 뭐냐? 용신이 여기 보면 해묘미 목국이고 신자진 수국이죠. 합을 하라고. 그 다음에 정계충 경금이 묘월에 태어났는데 봄에 태어난 경금은 약하죠.
이거를 생해주는 토생금, 진토가 있으니까 미토가 있으니까 나쁘지 않고 이게 수국이죠.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이게 해묘미 목국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목으로 바뀌고 이 진토는 신자진 수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경금이 약하죠. 병화가 화극금으로 누르고 정화가 화극금 누르고 개수가 금생수로 빼나가기 때문에 경금을 강하게 하는 거. 경금이 약하기 때문에 경금을 강하게 해줘야 돼. 사주는 기본적으로 신강하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주를 신강하게 하는 건 뭐냐면, 자, 일간이 약할 때는 일간을 약하게 하는 건 뭐예요? 인비, 인성과 비겁이 와야죠. 그래서 경금이라든가 인성, 토가 와야 된다. 근데 토가 여기 미토와 진토가 있기는 하는데 이게 신자진 수국으로 진토가 수로 바뀌어버리고 묘미에서 미토가 목으로 바뀌기 때문에 토가 실질적으로는 본래 성질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금이나 토가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요. 금이 오면은 좋긴 한데 한번 여기서 볼게요. 자, 여기서 이 사주의 용신은 뭘까? 용신 찾아 산만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사람마다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용신이 다 다르다는 거죠. 자, 이 사주, 이 용신만 분석하고 이제 사주를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가 용신 찾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다 한단 말이죠. 자, 재성이 지나치게 강하고 묘가 지나치게 강하고 일간은 금은 매우 약함. 그러니까 일간이 약한 거는 인정. 인성은 수에게 제압당해서, 인성이라는 건 뭐죠? 토죠. 토가 수에게 제압당하지는 않죠. 토국수. 원래 토는 목에게 제압을 당하는 거지. 이것도 좀 설명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격국은 아까 편제격이라고 했고, 편제가 아니라 정제인데 자꾸 보충해 줄 건데요. 자, 격국을 편제격이 아니라 정제격으로 봐줘. 정제격으로 이해해줘. 왜냐하면 경금에게 묘목은 음양이 달라서 정제에 해당됨. 그 다음에 용신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용신은 목을 제어할 기운이 필요하다. 금을 바로 용신으로 삼기에는 기운이 부족하다. 용신 효력이 없음. 그래서 금은 희신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기 토로 썼네요. 일간을 생해주는 기운은 토를 인성으로 쓰는 게 맞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일간이 약하면 뭘 쓴다? 인비, 인성과 비견을 우리가 용신으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용신이 여기는 미진토가 수역의 극당에 매우 약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이 뭐라는 겁니까? 이게 지금 수를 용신으로?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안 됩니다. 절대 불가라고 했네요. 화를 용신으로 이것도 안 되고요. 이것도 용신 불가. 그 용신 결론은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주의 운용에서 일간을 보호하고 재성을 과하다 제하려면 재성 과다를 제어하려면 가장 필요한 기운은 인성이다. 토고 그 다음이 그다. 이거는 이제 결론은 맞았어요. 아까 인성 비겁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토와 금이 인성이다. 여기까지는 했고, 자 위에 뭐라고 하나 볼까요? 자, 기신은 용신에 반대되는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이해했고 요것만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자, 정제격으로 이제 제가 요구하니까 설명을 하니까 알겠다고 해서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설명하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바로 자, 너무 이게 이제 일반인들 보면 이거는 당황스럽죠. 이렇게 막 구구절절 나오면은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 통해서 이렇게 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그래서 이제 제 목표는 이거를 교정은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박사급 저기를 두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사주는 아직 보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손봐줄 게 많아요. 이거 하려면 내가 그냥 보고 말지. 이렇게 하나하나 교정 봐줘가면서. 근데 왜 하냐? 훈련시켜가지고 언젠가 써먹을 날이 올 거를 믿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 주인공, 즉 여자분은 재물운이 어때? 이렇게 물어볼게요. 특히
대운의 흐름과 관련해서 언제가 제일 좋아? 앞으로 대운의 지금 56세잖아요. 59세네. 59세 기유대운인데 앞으로 우운에서의 재물운은 어때? 이렇게 물어볼게요. 한번 답 보기 전에 볼까요? 자, 이분이 경금에게 있어서 재물은 뭐예요? 재물은 목이에요. 목. 그런데 여기 보면 임묘진 목국, 방국으로도 목이에요. 또 해묘미 목국으로도 목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지장간에, 지지에 있어요. 하늘에는 없어요. 천간에는, 그러니까 드러난 재물은 없는데 지지에는 재물이 있다. 다만 뭐다? 우리가 이 재물을 다루려면 뭐예요? 자기가 신강해야 돼요. 근데 이분은 재물은 많이 깔려져 있어요. 그런데 몸이 어떻게 해요? 아까 보다 신약하다고 그랬어요. 제다 신약. 몸이 약해서 재물이 컨트롤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데 돈을 벌어도 돈이 나가거나 자기가 컨트롤 못 해가지고 돈을 키핑을 못 하는 거죠. 잘 내 것으로 확 잡아채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제다 신약으로 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할아버지들이 기운도 없는데 미녀들만 많이 데리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다 신약은 내가 충분히 돈을 벌려고 마음먹으면 기회는 있는데 내가 그거를 활용하지 못한다. 그거는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보지는 못했지만 많이 제다 신약 사주 특징이 뭐냐면 망설임이 많아요. 망설임이. 그래서 뭔가 저지르지를 못하고 저지른다음에도 이제 감당이 안 돼서 굉장히 뜸들이고 망설이다가 많은 기회를 놓치고 또 망설이다 우리 장고 끝에 악수 쓴다고 그러잖아요. 바둑격언에 엄청 생각을 많이 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 자랑 같지만 저같이 좀 이렇게 그 재테크 감각이 남다른 사람은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딱 마음 먹으면 그냥 딱딱딱 해요. 바로 몇십억짜리도 바로 한꺼번에 딱 사거든요. 살 때는 한 번에 막 뜸들이는 방법이 없어요. 뜸들이는 법이 없는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부동산 하다 보니까 되게 결정을 못 내시는 분들, 우리가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주에서 그 금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 사주의 특징을 이해하면 그 사람의 행동 양식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금이 오는데 사주 그러니까 기본이 금은 그러니까 재물을 많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떻다? 이 약해가지고 재물을 크게 못 받다. 그러면 나한테 운이 강해지는 운이 오면 언제냐면 터운이 이때 오죠. 이때도 옵니다만 화가 오기 때문에 좀 힘들고 이때가 좋네요. 56세 기후대운. 자, 그러면은 토생금으로 생해주고 유금이 뿌리르기 때문에 56세 이후에 좋습니다. 아마 이분은 경제활동했으면 이때 특히 무신도 괜찮고요. 근데 무신 때문에 뭐냐면 무게합으로 개수를 합을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수가 부족한데 이 수를 또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그 다음에 여기 신자진 오면 뭐예요? 신자진 수국을 되죠. 그래서 금의 성질이 변하고 금의 기운을 설계시키니까 무신 대운은 꼭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토가 어떻게 봐요? 개수하고 무게합을 해서 토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신금의 신자진 수국에서 이게 방합에서 수가 넘쳐나죠. 그럼 일간이 약한데 그 기운도 약한 엄마가 젖을 많이 빨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약하면 젖을 많이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많이 기운을 뺏기는 그런 운때가 왔기 때문에 경금이 이때는 그다지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뭔가 해도 썩 결말로 이어지기는 좋지 않지 않았을까. 오히려 기토에 오면은 자 토생금으로 생해주고요. 그 다음에 유금이 있기 때문에 좋고 물론 묘유충을 하긴 하네요. 묘유충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자유형도 있기는 있네요. 그래도 56세 때 운은 46세 때 운보다 낫다 이렇게 보여져요. 본격적으로 좋은 거는 이제 경술 오면은 이때 이제 비견이 오고요. 술터가 오죠. 근데 또 진술충을 하죠. 준술충, 묘술 합파 이렇게 좋은 운을 막 앗아가는 것들 많이 오죠. 그래도 이쪽에 오면 금수운으로 가잖아요. 이분이 토생금. 그러니까 토금 운 오면 아까 노란색이 토예요. 자, 이때
하얀색이 금이에요. 이때 운이 좋아 이때. 그래서 이분은 46세 이후에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았을까. 36세 이전보다 46세 이후에 좀 더 운이 좋지 않았을까. 경제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로 본인이 이제 좀 더 그 자신감 내지 이런 게 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봤고 이 챗 GPT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답을 보면 재미가 없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전문가급 재물은 부석이래요. 자기가. 자, 한번 볼까요? 이 사주 자체 재물은 구조는 월지 묘가 정제다. 정제격의 정통 구조. 재물 감각이 뛰어나다. 돈을 벌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구조를 선호한다. 무분별함보다는 확정된. 원래 정제가 그러잖아요. 편제는 일확천금인데 정제는 따박따박 챙기는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확정적인 돈, 남의 그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고 확실한 거죠. 신용, 신뢰 기반의 경제활동,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된다. 자, 이 문제는 재성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식상 또 수생목으로 생해주고 있죠. 그래서 재성이 과다하기 때문에 자 재성은 많지만 그 재물을 몸이 감당할 힘이 부족하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다신약이라고 했어요. 제다신약. 돈은 들어오나 나갈 일도 많고 심리적 부담도 크고 재성 때문에 힘들어지는 제다신약 구조다. 따라서 이 사주는 재성이 많은 것이 곧 제복이 아니라 몰라? 나기를 튼튼하게 내려서 인성과 비견이 와서 내가 충분히 몸이 튼튼해서 있는 돈이라도 잘 지키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좋은 게 아니다는 거죠. 몸이 약한데 계속 그 내 기운을 빼가는 일만 나오면 몸이 더 약해지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용신, 희신 운에서만 재성이 제복으로 전환된다. 그건 정확히 이거는 보고 있어요. 이런 거를 맞게 하려면 앞에 이야기했던 걸 다 맞게 지금 잡아줘야 돼 바로. 근데 엄청 틀렸잖아요. 자, 제다신하님으로 가장운은 토, 금. 그래서 제가 아까 뭐랬어요? 이때 무신, 기유, 그 다음에 경술. 이때 운이 더 좋지 않았을까? 46세 전보다는 46세 이후에 운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분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뭐 맞다 틀리다는 판단하시겠죠. 가장 안 좋은 운은 목운 또 수운 이런 게 그렇다. 수생목으로 재물을 더 생해주니까 그럴 수 있고 또 뭐예요? 내 기운을 빼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토금운이 좋다. 토와 금. 그 다음에 실제 대운별 재물운성을 보면은 기유된 현재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때 무신, 기유. 근데 무신은 뭐야? 무게아파, 신자진 수국으로 다 변질돼 버린다고 그랬죠. 차라리 기유인 대응이 더 낫고 경술. 이때 그나마 이때 60 제가 봤을 때는 해묘미 목국 76세도 괜찮은데요. 해수가 오면 해묘미 목국으로 재물이 오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몸이 약해지니까 신금이 있어서 좋긴 한데 병신합수 또 이게 그러네. 잠깐 했을 때 이 신의 대우는 여기 신의 대운 있죠. 신의 대우는 원래는 신금이 나를 생해주고 비겁이긴 겁재지긴 하지만 내 동년배이기 때문에 나에게 형제이기 때문에 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병신합을 해버려요. 수로 바뀌어요. 해는 내 기운을 설계시키기도 하지만 다시 해묘미 먹고 해서 재성국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내 기운을 더 설계시키니까 내 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나이 들어서 76세 이후에는 판 벌리면 안 되고 이때 75세까지 경제활동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59세니까 앞으로 한 16년간 경제활동을 해도 무난하다. 그 이후에는 그냥 편하게 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수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기운을 빼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56세에서 경술대운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이분 좀 재물운은 자세히 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재물운을 좀 잘 받아오고 있거든요. 재물운 앞으로 돈이 어떻게 될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 갑진 빼고 넘어가고요. 이 지나간 건 넘어갈게요. 지나간 거는 여러분 이 사주 의뢰하신 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운만 보겠습니다. 자, 46세 무신대운에 재물운이 매우 좋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아까 별로 안 좋다고 했어요. 일단 형식상으로 좋은데 무게합파라서 무토가 인성이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무게합파라서 관성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신금은 내 비견이 어떻게 됐어요. 신자진 수국으로 식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합을 해봤기 때문에 좋지 않다. 합을 안 했다면 1차 황금기다.
두 번째, 이대우는 더욱 좋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오보다 더 좋아요. 앞에 거는 다 합을 했는데 이때는 더 좋다. 기토가 용신이고 유금이 희신이다. 그래서 최상급 재물운이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재물은 시기 중에 하나다.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 56세면 3년부터 65세 앞으로 6년간 이분이 6년간 뭔가를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때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분은 이 기유대운 56세에서 65세까지가 가장 좋은 재물의 시기하다. 이제 제가 아까 보는 것과 거의 일치하죠. 어떤 게 좋으냐면 정직 성실 기반의 재물 유입, 안정적 자산 축적, 예금, 연금, 보험, 부동산 등에서 가장 유리하다. 예금, 연금은 은행운이 아니면 의미가 없고 보험, 부동산 왜 자꾸 보험, 부동산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동산하고 보험하고 있는데 보험은 이제 제 노후와 이제 자산 관리, 자산 솔루션, 재무회계 뭐 자산 이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보험 부동산이 또 이분에게도 나오네요. 투자 손실을 줄이고 안정성을 키운다. 장사, 영업, 컨설팅, 부동산, 보험 모두 상승세. 이분은 컨설팅, 그러니까 부동산 보험하면서 컨설팅까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업도 부동산이나 보험도 다 영업이죠. 장사는 모르겠어요. 내 돈 들여서 하는 장사는 좀 리스크가 있어요. 나이 들어서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예컨대 치킨집 했다 홀딱 망하면 어떻게 해요? 돈 다 까먹고 하면은 노년 자금 다 없어지죠. 자, 59세 이후 기후운이 최고 좋은 운이다. 56세 이후입니다. 현재 이분은 돈 버는 운에 들어와 있네요. 앞으로 6년간 최고 좋고. 자, 그다음에 66세, 75세까지 아까 75세까지 봤는데 기후대운만큼만은 좋지 않다. 그런데 이것도 금토기 때문에 정말 좋은 조합이다. 좋다는 거죠. 금토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은 여전히 매우 좋다. 최고의 황금기는 지금부터 65세까지 6년 동안 그리고 75세까지 돈 버시고 75세 이후에는 그냥 노시라.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벌어놓은 돈 쓰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만 무리 없으면 재봉 유지한다. 그래서 건강도 신경 쓸 것 같아요. 자, 건강 볼까요? 이분 건강 나온 김에 우리가 자, 이분이 뭐냐면 목은 강하죠. 목은 요 다 목의 해묘미, 수도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수. 자, 수는 뭐죠? 신장, 방광 뭐 이렇게 이런 것들. 기도 다 해당되고요. 목은 뭐죠? 간, 담 이런 거고 그다음에 토는 뭐죠? 비장, 위장, 소화기 계통. 이것도 괜찮죠? 그 다음에 화가 있죠. 화는 심혈관 계통, 심장, 목화, 토, 금이 좀 약하죠. 폐가 좀 약하네요. 금이 좀 약하죠. 아직은. 그래서 이게 좀 약하기 때문에 폐 쪽. 그래서 아마 이 격한 운동은 하신지 안 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등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폐를 단련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바이마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황토길이라든가 등산을 굳이 하면 토가 필요하니까 그 맨발 밟고 다니는 그 토길 있잖아요. 그 뭐죠? 우리가 그 트레킹 코스라고 하나요? 그 토가 많은데 그 다음에 금이 필요하면 설악산 같은데 바위 뭐 비선대 같은 거 하면은 큰 바위도 있잖아요. 여기 가서 그냥 놀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은 너무 안 좋아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은 본인 기운을 빼가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75세 80세는 별로 안 좋죠. 소비 증가, 말년 지출, 재물운은 중간 수준 내려간다. 그 다음에 89세 재물은 약화된다. 그러니까 75세까지만 돈을 버시라. 앞으로 16년간 경제활동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비슷한 흐름 같아요. 저는 계속 좋긴 한데 이분은 이렇고 자 재물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재물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충분히 아마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궁금하실 게 뭘까? 재물은만 물어봤기 때문에 뭐 이 정도에서 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근데 이분이 이제 뭐냐면 이분 제가 잘 모르는데 오늘 전화 의뢰 받은 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이 보고 계신 분을 위해서 여자분인데 정화가 뭐죠? 정관이에요. 그 다음에 병화가 뭐죠? 편관이에요. 우리가 뭐냐면 관살 혼잡이라고 하잖아요. 관살 혼잡.
여자 사주, 물론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모르겠지만 관살 혼잡 사주라고 보이는데 어떤지, 그리고 이 여자분에게 있어서 관살 혼잡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정도만 가볍게 물어보겠습니다. 뭐 방송에 하긴 좀 뭐하니까 뭐 구구절절 막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분의 이제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화 병화가 같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년 처음에는 정관에 있다가 말년에 시간에 병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식은 관살 혼잡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주다. 왜 관살 혼잡인가 이거 설명했고요. 제가 자, 관살은 나를 조절하는 기운이고 외부 압력, 규범, 책임, 규제, 상사, 공권력, 배우자 등에 해당된다. 섞이면 외부의 요구와 압력이 두 방향에서 들어온다. 양쪽에서 스트레스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들 약간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책임, 스트레스, 감정 등이 갈등이 겹쳐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이, 여자분에게 있어서 관은 직장, 뭐 사회활동, 뭐 이것도 되고 그다음에 남자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병화, 충격, 강압, 예상치 못한 문제, 불안감인데 이제 이게 말년에 있는 거죠. 온화한 남편상, 강한 압력의 남자 기운이 동시에 들어오는 구조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상관, 경관. 자, 뭐 이 정도는 나중에 한번 제가 만나면 물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물어보고 그래도 어쨌든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결혼생활에서 갈등과 부담이 반복된다. 뭐 갈등이 없는 갈등 없는 결혼생활 하신 분 있나요? 다 하고 있지.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책임감, 압박감 이런 게 있고 감정, 경제관계, 책임. 그러니까 이분도 약간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고 간이란 건 나를 누르고 있는 거니까 스트레스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젊어서 고생 많고 관계 결혼이 가볍지 않으나 56세 이후는 안정과 평화를 찾아온다. 나쁘지 않네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여자분들이 물어보는 게 자식운 한번 물어볼까요? 자식은 여자분에게 있어서 자식은 뭐냐면 식상이에요. 남자에게 있어서 자식은 관성이거든요. 그러면 식상이 뭐냐면 경금의 입장에서 자식은 경금의 입장의 자식은 이거예요. 개수예요. 그래서 개수가 자식인데 여기에 보면 또 자수가 또 이게 음이죠.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음이라 뭐죠.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근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아들로 볼 수도 있어요. 아들. 근데 어쨌든 이 아들이 뿌리를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번에 또 진자지 수국으로 강하게 뿌리가 있죠. 그래서 자식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 한번 볼게요. 자식운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자식운은 어떤지 여러 개만 물어볼까요? 그냥 아까 식상이 자식이라고 했어요. 식상이 강하면 자식 인연은 강하지만 자식 문제로 걱정, 스트레스가 생기기도 한다. 식상 강하고 재성 강하고 관성 혼자 일간금 강하. 자식 인연은 강하나 자식 문제로 마음이 쓰이고 고민이 생기기 쉽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 그러니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방임, 자유 방임. 우리가 방목이라고 하죠. 저도 얘가 넷이다 보니까 그냥 방목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게 오히려 나아요. 간섭하다 보면 괜히 마찰만 생기고 충돌이 일어나죠. 그냥
밥만 먹여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자녀가 독립적, 개성 강하고 자기주장 강하고 어머니 말 잘 안 듣거나 부딪히는 경우가 있고 자녀 문제로 감정 기복 발생. 그 다음에 자녀가 성공해도 부모가 평안하기보다는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을 아까 이게 식상이 강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애들이 자기 앞가림하고 충분히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여기 보면 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자녀 활동적이고 이거 다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그렇고 자녀 수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궁금한데 자녀 수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자녀궁이 여기잖아요. 시 여기 자녀예요. 근데 여가 보면 경자 사 이게 사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식이 그렇게 두 명인가요? 우리 고전에 보면 그렇게 하죠. 만약에 장생지면 네 명이고 뭐 사면 절사면은 두 명 또는 뭐 그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뭐라고 했는지 고전에서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나 볼까요? 식상 강하고 자수계수 반복되고 진토 속에 개수가 있고 그래서 1, 2명 구조로 본다. 자제분이 2명 이상이라고 들었는데 2명 구조로 본다. 식상이 더 많으면 오히려 자릿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아까 여기도 보면 사 있죠. 사. 이 사기 때문에 이 자녀궁인 시지가 이게 사면은 자녀수가 적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병화일주가 임목이니까 장생지잖아요. 병화의 장생지가 임목이잖아요. 얘가 넷이기 때문에 장생지 아까 네 명이라고 했죠. 고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앞으로 뭘 하고 살면 좋을지. 돈은도 괜찮아졌잖아요. 자식도 다 커서 이제 하고 이제 남편이 계시다면 퇴직하고 이제 하고 이제 서로 그렇게 이제 할 건데 그 무모한 투자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분이 무모한 투자하면 안 되는데 한번 볼게요. 앞으로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면 좋을까? 그래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아까 제다신약사주는 돈 벌 기회가 많은데 정제격 꾸준히 돈 벌 감당할 힘을 키우라 그랬죠. 자기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분은 자 정제격 성실 근면 꾸준함 신용 기반이 직종에 적합하다. 꾸준히 성실하고 해야 된다. 식상 말이 상관이 발달했기 때문에 말 굉장히 잘할 거예요. 말 표현 기획 지도 교육 상담 고객 상대 창의성 지적 노동에 강하고 관살 혼잡 조직 상사 관계 스트레스 크다. 그럼 조직 생활보다는 자기 자영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나이 들어서 뭐 직장 다니는 일이 있을까요? 영신과 희신이 제복을 이룬다. 토는 뭐죠? 부동산이죠. 토의 흐름 속에서 안정 수익, 목의 흐름에서 갈등 지출 소모. 따라서 직업 선택의 핵심 규칙은 다음 두 줄로 요약된다. 사람을 상대해야 돼. 안정 관리 전문성 정직을 바탕으로 하는 직업. 무리한 경쟁, 비합리적 조직, 과도한 책임, 직무는 피해야 된다. 자, 이거는 이제 이상한 사채 뭐죠? 좀 그 험악한 직종이 아니면 되겠죠? 자, 적합한 직종. 자, 이렇게도 나오네요. 자, 적합한 직종 1순위 부동산 관련 직업. 매우 강한 적성이래요. 부동산 관리, 임대 관리, 중개 보조, 부동산 컨설팅, 공실 관리 지역 기반 업무. 왜 맞는가? 토, 금 이런 이야기예요. 쭉 보시고 어쨌든 이분은 부동산 잘 맞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담, 코칭, 교육, 강의 계통. 상담, 코칭, 교육, 강의 계통. 이분이 원래는 이제 상관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말 잘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성 중년 고객 대상 분야다. 학습지도 뭐 여성 중년지들 학습지도 하나요? 상담, 보험 재무 설계 교육 있네요. 이분은 1순위가 부동산, 2순위가 보험 재무 설계. 이거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말을 잘해서 공부를 본인이 해가지고
이 부동산 하면서 자산가들 있잖아요. 그 자산가들 재무설계해주고 상속해서 이제 세금 적게 내게 해주고 이런 걸 좀 특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체 리디어 시니어 교육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자, 첫 번째 부동산, 두 번째 보험 컨설팅 하면 될 것 같아요. 보험 재무 교육 이런 쪽에서 두 개를 결합 시너지 효과 낼 수 있죠. 세 번째 나오네요. 또 정책개혁의 대표 직종이 뭐냐면 보험, 재무, 금융 상담이네요. 명실상부한 정책개혁의 장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다. 장기 계약, 신용 기반, 꾸준한 고객 관리, 말 설명, 신뢰 기반, 상관 정제 조합. 특히 지금 기후대운에서 보험 자산 관리 직업인 제복이 쉽게 열린다. 이분은 보험 잘하면 돈을 벌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행정, 사무, 재무, 공공 지원 업무, 서무, 회계, 총무, 법무보조, 인사보조. 이건 직장에 다녀야 되는 거잖아. 직장을 다닌 경우는 관살 혼잡. 나이 들어서 지금 이분도 지금 59세인데 직장을 퇴직할 나이 됐지. 뭐 직장 속에서 뭐 있을 나이는 아니죠. 고객 응대, 전문성 있는 직업, 병원 접수 상담, 피부 마사지 케어, 요양보호 케어 등 너무 다양한데요. 피해야 될 직업, 카드 영업, 대기업에 영업하는 거, 군대식 기업, 위계적 구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유통물류, 유식업, 광고홍보, 감정노동 상한 직종, 과도한 콜센터 이런 거 하지 마라는 얘기죠. 위험 투기성 업종, 단기 투자, 변동성 큰 영업, 위동한. 그러니까 자기 퇴직금 때려 박아가지고 뭐야? 가게 차렸다가 망해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앞으로 재물을 벌기 위한 전략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 지금 기후대원의 인생 최고의 재물운이고 앞으로 50, 65세까지, 75세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확보, 연금, 부동산 투자도 해야 되겠네요. 연금, 보험, 정리, 예금, 정기적금, 탄탄한 일자리 유지. 이제 대충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많죠? 최종 결론 나오네요. 자, 이 여자분은 네 줄로 요약된다. 정제격, 식상황, 상담, 교육, 고객관리 분야에 적합하다. 재다신약, 큰일보다는 안정적, 전문적, 작은 고정수익. 따박따박 버는 돈이에요. 정제격이라고 했어요. 따박따박 버는 돈. 기후 경술대우는 부동산, 보험 상담, 사무계통이 최고 맞는. 제가 스카우트 해야 되겠는데요. 이분 부동산, 보험, 상담. 보험하다 보면 부동산이나 보험하다 보면 상담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본인이 좀 실력을 써야죠. 제가 좀 키우면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상담, 사무계통이 최고 잘 맞는 운이다. 사람을 통해서 돈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보험 마찬가지죠. 말년 제복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꾸준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꾸준히. 저처럼 막 좀 하다가 실적 내면 안 되고 꾸준히. 저 부동산 10년 차고 쓰는 거 꽤 오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정해졌네. 부동산, 보험, 교육.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이제 컨설팅 하는 거죠. 부동산도 많이 해서 나중에 본인이 공부 좀 더 하고 진짜 전문 공부하고 보험도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요. 뭐 보험, 인체 회복도 시작해가지고 질병, 뭐 그 다음에 상속, 종신, 기업 상대하는 경영인 보험 막 많아요. 무궁무진해요. 이런 거를 공부하려면 머리 빠개집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 좀 제대로 해서 이 재무설계 도와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쪽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하고 보험 나중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1시간 다 됐는데 물어볼 게 이 사주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재다신약 이야기했고 관살 혼잡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직업 재물운 이야기했고 직업도 이야기했고 자식운도 괜찮고 또 여자분들이 물어볼 게 뭐가 있죠? 이분이 실은 저한테 재물운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를 하면 돈을 좀 안정적으로 벌겠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건 답이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서비스 차원에서 더 볼만한 게 있나 보는 거예요. 26세 병호대원 있잖아요. 이때 병호대원, 정미대원 이때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이게 관이잖아요. 관.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되는데 운은 46세 이후에 좋고 특히 56세 이후에 좋고 75세까지는 계속 이 세 개 구간에서 영업을 하시면 좋겠다. 안 보죠?
돈을 경제 활동을 말년에 젊어서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이때가 이때가 46세에서 75세까지. 왜 76세는 안 좋다고 했죠? 횟수가 들어오고요. 해몸이 목국으로 들어와서 금을 더 무력화시키고요. 신금이 들어와서 병신합수해서 수가 돼가지고 더 이 신금이 경금을 생해주는 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운을 설기시켜요. 그래서 합이 많기 때문에 안 좋다. 그리고 아까 이것도 무신도 무게합을 가본다고 했죠. 무게합 신자의 수급했죠. 그래서 이것도 안 좋고 실은 좋은 거는 56세에서 75세까지요. 20년이 가장 피크일 것 같아요. 피크. 이분은 지금 인생의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황금기가 있다. 지금 하는 일에 꾸준히 지치지 않고 실력은 뭐예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뭔가 우리 만시간의 법칙이라든가 뭔가 그런 게 있는데 내 돈 투자 안 하고 크게 내 돈 투자 안 하고 뭐 퇴직금 5억 받아가지고 뭐 치킨집을 다 망했다는 분도 있어요. 상담하다 보면 어떤 분은 또 그 증권 관련 기업 그 부장님 옛날엔 중간 퇴직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6억을 받으셔가지고 부동산 주식 투자해가지고 다 쫄딱 망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 돈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하게 그다음에 이분은 정제예요. 편제가 아니에요. 편제는 일확천금 뭐 이런 걸 누릴 수 있지만 일확천금 감당이 안 돼. 이분은 왜냐하면 재다신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박따박 들어온 돈을 그냥 꼬박꼬박 벌어서 하나하나 지키는 이 전략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이분 사주를 마치고 종합적으로 제가 여기다가 마치고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이분의 지금까지의 이분의 사주를 사주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문장으로 정리해줘.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손을 본 다음에 이거를 그분에게 보내드리면서 이 영상도 같이 링크를 해주고 문장이 좋은 내용이면 이걸 토대로 제가 AI다 컨텐츠를 제가 더 수정을 해서 컨텐츠를 제작해서 이분에게 링크를 거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상담이기 때문에 서비스 해드린 겁니다. 제가 앞으로 사주 상담을 이렇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